스마트폰 수명이 다 되어가서 저희는 2월 초에 새로 샀습니다. 또요. 저희 집에 밥솥에 김이 샌다고 해서 이제 서비스 센터에 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직원이 그냥 수리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새로 사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어디서 사시나요? 예, 오늘은 가전제품 구입하는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멀리 가지 마세요. 오늘은 엉뚱말랄 라디오 오늘 방송은 돈이 되는 방송입니다. 엉뚱말랄 라디오 17번째입니다. 오늘도 엉발라 가족과 함께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엉발지기 서성원입니다.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보니 한귀퉁이에 고등어가 소금에 절여져 있네. 어머니 코 고는 소리 조그맣게 들리네. 어머니는 고등어를 구워주려 하셨나보다. 소금에 차려놓고 편안하게 주무시는구나. 나는 내일 아침에는 고등어 구이를 먹을 수 있네. 어머니는 고등어를 절여놓고 주무시는구나. 나는 내일 아침에는 고등어 구이를 먹을 수 있네. 나는 참 바보다. 엄마만 봐도 좋은걸.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보니 한귀퉁이에 고등어가 소금에 절여져 있네. 어머니 코 고는 소리 조그맣게 들리네. 어머니는 고등어를 구워주려 하셨나보다. 소금에 절여놓고 편안하게 주무시는구나. 나는 내일 아침에는 고등어 구이를 먹을 수 있네. 어머니는 고등어를 절여놓고 주무시는구나. 나는 내일 아침에는 고등어 구이를 먹을 수 있네. 나는 참 바보다. 엄마만 봐도 좋은걸.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보니 한귀퉁이에 고등어가 소금에 절여져 있네. 어머니 코 고는 소리 조그맣게 들리네. 어머니는 고등어를 구워주려 하셨나보다. 소금에 절여놓고 편안하게 주무시는구나. 난 내일 아침에는 고등어 구이를 먹을 수 있네. 어머니는 고등어를 절여놓고 주무시는구나. 나는 내일 아침에는 고등어 구이를 먹을 수 있네. 나는 참 바보다. 엄마만 봐도 좋은걸. 김창완의 어머니와 고등어를 들으셨습니다. 첫 번째로요. 자, 지금 이렇게 방송이 나가는 시기가 2월 말입니다. 본 방송이 2월 28일 날 나가고 다음 날 29일 날 2월의 마지막 날이죠. 예, 재방송이 나가는데요.
지금 이 시기가 딱 그러니까 졸업과 입학 시즌이죠. 졸업과 입학 시즌. 졸업과 입학 시즌인데 한때는 저희 집에서도 뭐 이렇게 저희 아이가 졸업을 하거나 입학할 때 특히 대학을 갔을 때는 노트북을 이렇게 마련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는 영어 전자사전을 이렇게 샀던 기억도 있고요. 아마도 지금 이렇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학생을 둔 자녀가 있으면은 이 시기에 노트북이라든지 아마 전자제품을 아마 구입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집안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을 가전제품이라고 얘기하죠. 가전제품. 그렇죠. 가전제품인데 가전제품을 이제 어디서 구입하는지, 어디서 구입해야 좀 저렴하게, 싸게 구입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을 한번 방송으로 다뤄볼까 하거든요. 자, 가전제품에는 뭐 여러분들 기억을 되살려야 할까요? 뭐 뻔히 아는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살펴보자면은 뭐 집안에서 쓰는 전자제품, 냉장고, TV, 세탁기, 뭐 에어컨, 청소기, 밥솥, 가습기, 선풍기, 건조기 등등등등 참 많죠. 자, 이런 것들은 아마도 대부분 다 목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걸 구입을 하려고 하면은 돈이 좀 꽤 많이 들어가요. 특히 뭐 냉장고, TV 같은 경우에는 사양에 따라서 용량이라든지 크기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은 큰 것을 사려면은 상당한 목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입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달라지죠. 어떻게 구입을 해야, 어디에서 어떻게 구입해야 잘 사는 걸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그래서 엉뚱말날 라디오 오래간만에 돈이 되는 방송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다음 곡 이어서 가겠습니다. 양희연이 부릅니다. 나영인의 냉장고. 뭐 먹지?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 냉장고를 열어서 보네. 누른밥에 도라지 무침, 멸치볶음을 먹었으면, 하지만 내 집 냉장고는 가난해. 허전해서 외로워 보이네. 아침밥에 로망이 내겐 있어. 혼자 사는 누구나 그렇지. 잠자는 나를 억지로 깨워놓고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네. 예, 모름지기 사람은 아침밥을 먹어야 속이 든든한 거야. 먹고 또 자더라도 일단 먹자. 아침 먹자.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 냉장고를 열어서 보네. 현미밥에 고등어 구이, 김치볶음을 먹었으면,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네. 먹고 또 자더라도 일단 아침부터 먹자. 알았어. 뭐 아시겠죠? 나영인의 냉장고는 우리가 이제 가전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니까 제가 선곡한 것이고요. 저희 집 밥솥 얘기를 또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저희 집에 밥솥을 오프닝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제 밥솥을 조금 꽤 그래도 오랫동안 사용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가 밥솥에 김이 샌다는 얘기를 언젠가부터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래도 밥이 설거나 이런 거는 아니어서 그냥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날이 이제 토요일이었는데요. 토요일 날 아무래도 이제 밥솥을 AS를 받든지 뭐 새로 구입하든지 아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내가 저보고 같이 가져요. 제가 운전을 해야 되니까요. 밥솥은 또 무게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센터 그리고 뭐 대리점이죠. 서비스 센터도 있고 대리점을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 가서 이제 점검을 받아보니까요. 점검하는 직원이 수리를 해서 사용해도 오랫동안 사용하기가 곤란한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하는 수 없이 그냥 매장에 나와 있는 이제 밥솥을 구입하기 위해서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밥솥은 그렇게 뭐 가격이 많이 나갈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둘러보니까 저희 집에서 사용할 만한 밥솥을 둘러보니까 대부분 다 60만 원대 전후더라고요. 60만 원. 생각보다 비싼 거예요. 이것저것 둘러보고 있는데 이때 이제 그 직원이 그래요. 다행히도 지금은 설맞이 행사를 했는데 그때 이렇게 상품이 다 나가지 않아서 그 혜택을 그대로 준다는 거예요. 밥솥을 보상을 해주고 이렇게 구입하면은 59만 8천 원을 줘야 되는데 51만 8천으로 내려가요. 하고 그 다음에 또 사은품이 두 가지가 있대요. 사은품이. 그러니까 설맞이 행사로 나왔던 상품이 에어프라이기하고 가습기요. 이것이 뭐 대략 13만 원 정도 전후인데 이것들 이제 구입을 하려고 그러면은 정가가 그렇고 구입을 하려고 그러면은 6만 8천 원, 6만 9천 원 정도 된대요. 이것을 이제 준다는 거죠. 백화점 상품권을 또 5만 원짜리를 준대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 아내도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아, 그래. 어차피 구입을 해야 된다면 이렇게 보상도 받고 사은품도 받는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잘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 밥솥을 잘 들고 왔구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희 아내 표정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요. 야, 기분 좋게 이렇게 해서 밥솥을 가지고 대리점에서 이제 귀가를 했습니다. 예, 다음 곡 듣고 가겠습니다. 밴드 이름이 참 재밌네요. 눈 뜨고 코베인. 그대는 냉장고. 눈 뜨고 코베인이 부르는 그대는 냉장고 듣고 가겠습니다. 차가운 냉장고와 같다. 나는 그 냉장고 속에 갇힌 한 마리의 얼어 비틀어진 생선. 슬프다. 그때는 냉장고, 그때는 냉장고, 그때는 냉장고. 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 그대 심장에는 피 한 방울 흐르지 않는 냉혈인간. 자, 노래 잘 들으셨나요? 이제 밥솥을 구입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기분이 좋은 상태인데, 이날이 아까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토요일이라고 했잖아요. 토요일. 토요일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도 이제 어디인가 나가는 데도 없고 그래서, TV를 이렇게, 보는데, 홈쇼핑에서 밥솥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6인용 밥솥이 30만 원인데 30만 원대로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홈쇼핑이니까. 그러면 저희는 거의 51만 원 보상을 받아도 51만 원대에 구입을 했는데 여기를 보니까 30만 원대인 것 같아요. 참. 그렇게 밥솥을 구입해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집으로 왔는데 그냥 2-3시간 만인가 하여튼 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기분이 이제 아주 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이제 저희가 구입한 모델, 대리점에서 구입한 모델하고 홈쇼핑에서 TV 홈쇼핑에서 파는 제품이 같은 모델인지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같은 모델이고 이런다면은 정말 그냥 그 오전에 기분 좋았던 그 마음이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밥솥은 이렇게 다시 이렇게 환불 이렇게 다시 되바꾸는 거 반납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냥 포장도 다 뜯었고 이렇게 사용할 걸로 해가지고 그랬거든요. 참 이런 일이 있었네요. 그러면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제 들었던 노래 눈 뜨고 코를 베인 건지 그 눈 뜨고 코 베인의 노래가 밴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참 기분 좋았던 그 마음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저 말고도 아마 이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있으시겠죠? 저만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내한테 홈쇼핑에서 그냥 밥솥을 그냥 팔더라는 얘기만 했었습니다. 물론 아내도 짐작은 하고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저보다는 그냥 홈쇼핑에 나오는 것들을 상품을 눈여겨보는 편이거든요. 아무튼 그냥 기분 좋았던 그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수미골 김수미 압력밥솥. 대체 몇 시인데 지금 밥도 안 주고 뭐 하는 거야? 엄마 밥 줘. 느려 터져가지고 말이야 지금. 밥 줘. 밥 안 줄 거야? 엄마 밥 줘. 배고파 진짜. 엄마 밥 줘. 여보, 밥 줘. 우리 남편 삼식이 때문에 난 매일 꼭지가 돌아. 우리 아들 7년 전 오라 돈 들어 꼭지가 돌아. 우리 딸은 시집을 놓고 늙어서 꼭지가 돌아. 배 뚜껑 자꾸 열리면 숨이 홀짝이 가겠다. 우리 엄마가 항상 부엌에 서 있어. 언제나 나를 배고 챙겨주려고 또 서 있어. 여보가 항상 여기서 있었어. 나는 언제나 먹기만 했어. 이제 그만 쉬어요. 압력밥솥처럼 쉬지 않고서 끓고 있는 것이 엄마들의 삶이지만 자꾸 끓다 보면 꼭지가 돌아.
꼭지가 돌다 결국 나는 터져버리겠어. 아직 밥 안 됐어? 엄마 밥 줘. 빨리 밥 좀 줘. 밥 줘. 밥 먹어라 이 밥친구라. 오야 밥밥 오야 밥밥 오야 밥밥 밥 먹어라 이 밥친구라. 오야 밥밥 오야 밥밥 오야 밥밥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빨리 밥 좀 줘. 엄마 밥 줘. 아직 밥 안 됐어? 엄마 밥 줘. 밥 안 주고 뭐해 지금? 밥 줘. 배고파 진짜. 안 됐어? 밥 줘. 밥 줘. 우리 남편 삼식이 때문에 난 매일 꼭지가 돌아. 우리 아들 7년 전 오라 돈 들어 꼭지가 돌아. 우리 딸은 시집을 못 가 늙어서 꼭지가 돌아. 배 뚜껑 자꾸 열리면 숨이 골짜기 가겠다. 우리 아빠가 매일 아무것도 안 하고 언제나 엄마한테 이것저것 해달라 하고 우리 누나가 상늦게 들어왔어. 엄만 언제나 걱정만 했어. 이제 그만 쉬어요. 압력밥솥처럼 쉬지 않고서 끓고 있는 것이 엄마들의 삶이지만 자꾸 끓다 보면 꼭지가 돌아. 꼭지가 돌다 결국 나는 터져버리겠어. 대체 몇인데 지금 밥도 안 주고 뭐 하는 거야? 밥 줘. 여보, 밥 줘. 밥 먹어라 이 밥친구라. 오야 밥밥 오야 밥밥 오야 밥밥 밥 먹어라 이 밥친구라. 오야 밥밥 오야 밥밥 오야 밥밥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땀 흘려 일하는 당신의 곁에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노동법 강좌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무료 노동상담, 소상공인을 위한 노사 관계 지원과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문화복지 사업 등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부당 노동행위, 산업재해, 직장 내 차별행위 등 일하다가 겪는 어려움은 무료 노동법률 상담 02-395-0025, 02-395-0025로 전화주세요.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요양보호사 등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휴 서대문 이동노동자 쉼터에는 다양한 업무 편의시설과 안마의자가 준비되어 있으니 이동 중 힘드실 때 언제라도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소식을 좀 더 알고 싶다면 카카오 채널 서대문 노동자센터를 검색해주세요.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노동이 아름다운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신을 응원하는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밥솥을 사서 싸게 샀다고 생각해서 기분 좋게 집으로 왔는데 텔레비전 홈쇼핑에서 밥솥을 파는 바람에 기분이 참 그랬다는 얘기 이런 얘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순미골 김수미가 부른 압력밥솥도 노래가 참 재밌네요. 밥솥 구입한 얘기는 이쯤만 하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어디에서 구입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앞에서 저희 오프닝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스마트폰을 구입을 했었다고요. 휴대폰을. 이게 날짜를 보니까 2월 6일이었어요. 2월 6일 날 이제 휴대폰을 구입했었는데 이게 휴대폰도 저의 이제 전에 이렇게 제품을 얘기해도 되겠죠? 그냥 뭐 대중적인 제품? 예. 저는 이게 삼성 노트폰
삼성 노트를 계속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노트 시리즈로 계속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수명이 다 돼서 그때가 설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설하는 연휴잖아요. 그래서 혹시 설 연휴 기간 동안에 휴대폰이 문제가 생겨서 통화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은 걱정스러워서 설을 앞두고 그냥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사야 할까? 어디서 사야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싸게 같은 제품이라도 싸게 살까 이제 이런저런 고민을 했었는데 이때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전에 제가 직장을 다닐 때인데요. 그때 제 직장 동료 중에서 가전제품이 아니고 전자제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을 아주 싸게 사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사는가 보았더니 인터넷에서 구입을 하는데 구입을 할 때 시간대별로 그것이 싸게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싸게 내놓은 그 제품이 다 소진이 되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어떤 제품을 싸게 사려고 하면은 끊임없이 이제 인터넷에서 어떤 제품이 나오는지 어디에서 이렇게 어떤 제품을 내놓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검색을 해서 들여다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내가 그렇게 하는 거는 쉽지 않다. 그런데 그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노력도 하지도 않고 이제 이렇게 어떤 모델을 제 값을 주고 그냥 정가대로 구입하는 그런 사람을 호갱이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호구라는 그러니까 호구 고객이라는 아마 말을 이렇게 하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냥 호갱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삼성 대리점에 가서 그때 스마트폰을 구입을 했었으니까요. 여기는 서대문 FM 뮤직 안테나 서성원의 엉뚱발랄 라디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가전제품을 어디에서 구입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노래 이어서 듣겠습니다. 비담이 부릅니다. 냉장고. 종일 쉬지 않는 냉장고처럼 나 오늘도 너를 쉬지 않고 사랑해. 하루 수십 번을 찾는 냉장고처럼 그대 나를 수십 번씩 찾길 바래요. 차가워 차가운 그대 눈빛 나는 너무 싫어. 사르르 녹는 얼음처럼 그대 마음도 사르르 녹아주길 나는 바래요. 언제나 곁에 있는 냉장고처럼 그대 곁에 늘 머물고 싶어요. 그대를 보면 나는 웃음이 나요. 이렇게 방긋 냉장고 열어보듯 그대 맘도 열어줘요. 시원하게 그대 맘을 열어줘요. 내 맘 놓을 수 있게 냉장고처럼. 진한 우유 내 맘속 안에 유통기간 없는 사랑. 달콤하게 열려진 초콜릿보단 달콤한 그대 사랑 나는 바래요. 언제나 곁에 있는 냉장고처럼 그대 곁에 늘 머물고 싶어요. 그대를 보면 나는 웃음이 나요. 이렇게 방긋 냉장고 열어보듯 그대 맘도 열어줘요. 시원하게 그대 맘을 열어줘요. 내 맘 놓을 수 있게 냉장고처럼. 열고 닫고 정신없는 냉장고. 열고 닫고
닫고 정신없는 내 마음 열고 닫고 뜨거워진 냉장고 열고 닫고 뜨거워진 내 서로 언제나 곁에 있는 냉장고처럼 그대 곁에 늘 머물고 싶어요 그대를 보면 나는 웃음이 나요 이렇게 방긋 냉장고 열어보듯 그대 맘도 열어줘요 시원하게 그대 맘을 열어줘요 내 맘 놓을 수 있게 냉장고처럼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저희 집에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일단은 가격이 그렇게 좀 저렴하다고 생각되는 하이마트를 먼저 생각했고요. 이제 하이마트를 전자제품 하면 하이마트를 먼저 떠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또 생각하는 곳이 대리점, 백화점, 이제 되게 이런 쪽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이제 동해안 어느 도시에 살 때인데요. 동해 바닷가 어느 도시에 살 때인데 저희 집 가까운 곳에 삼성 물류 창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나가면서 혹시 그냥 살 수도 있냐고 했더니 예, 가능하대요. 물론 포장을 이렇게 열어보거나 이런 건 아니고 모델명 이걸 정확하게 알고 오면은 구입을 한대. 그래서 여기서 구입을 하니까 따지자면은 어떻게 했냐면은 대리점에 납품하는 가격 비슷하게 구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입하는 방법도 있구나. 이렇게 했고, 거기에 살 때, 그 동네에 살 때는 이 물류창고 옆에 그때 살 때는 모든 제품이, 가전제품이 서서히 삼성으로 다 바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가면은 싸니까요. 뭐 대리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만 하고 물건을 확인만 하고 구입은 그쪽에서 했었으니까요. 그 이후에 홈쇼핑이 판매를 많이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인터넷에서는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회사들이 꽤 많이 나왔죠. 그 대표적인 게 뭐 G마켓 그리고 11번가 그리고 이제 전자제품을 그때 많이 취급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인터파크도 조금 제가 상당히 이용을 했었고요. 이런 데를 이제 이용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홈쇼핑은 그러니까 텔레비전 홈쇼핑이죠. 텔레비전 홈쇼핑은 잘 구입한 적이 거의 없고요. 물론 저희 아내는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인터넷을 이용해서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변화가 나타난 게 최근에죠. 최근에는 쿠팡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또 사정이 달라진 것 같아요. 쿠팡이 워낙 그냥 세게 나오고 있죠. 뭐라고 하나요? 그냥 플랫폼 기업, 플랫폼 유통사라고 해야 되나요? 할인도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주문을 했을 때 좀 물건이 빨리 도착하고 이렇게 이제 쿠팡을 비롯한 플랫폼 이렇게 유통사들이 들어오면서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방법이 좀 다양해져서 고객 입장에서는 좋은 건가요? 그렇죠. 좋은 면도 있고 그 대신 좀 복잡해진 거죠. 어떻게 뭐 하이마트라든지 대리점, 백화점에 가서 그냥 보고 결정을 하던 시기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쿠팡 같은 데서도 비교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 애청자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이제 가전제품을 구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방송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저런 생각을 하시겠죠. 여기는 서대문 FM 뮤직안테나 서성훈의 엉뚱발랄 라디오입니다. 93보이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93보이 에어컨 듣고 가겠습니다. 뜨거운 여름이 왔단다 에어컨 빨리 켜보
없으면 미쳐나 이 더운 여름날 여행도 귀찮아 이참에 비싼 너 새로 사온 음형 창문형 골랐어 전기료 아끼려 했던 마음은 사라진 요래 돈 벌면 전기만 꺼내자 그래 지구를 지키는 건 그래 우리 담 좀 지키고 생각하지 그래 전기 그래 아껴 그래 28도 맞춰 그래 24도 해도 못도 대박 습도 여름날 너무 더운 날 집에서 에어컨 18도 밖으로 나가면 38도 더운데 뭐하러 나가서 놀아 가을에 이번 달 전기료 10만 이번 달 전기료 10만 저희가 이제 밥솥을 아주 싸게 잘 샀다고 생각해서 왔는데, 홈쇼핑에서 이제, 같은 제품을, 같은 회사 제품을, 판매하는 걸 보면서 이제 또 기분을 잡쳤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홈쇼핑 얘기를 뭐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홈쇼핑. 애청자 여러분들은 뭐 주로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어디서 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홈쇼핑에 자주 여기서 이용을 하시나요? 그렇죠. 홈쇼핑 장점이 참 많죠. 가격이 좀 다른 데보다도 싼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도 홈쇼핑에서는 왜 저렇게 가격이 싸느냐고 물었더니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면서 아마도 그냥 대량으로 한꺼번에 많이 이렇게 판매를 하니까 싸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홈쇼핑이라는 게 방송을 매개로 하니까 방송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방송에서 하니까 대량으로 팔고 그래서 싼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또 하나 장점이 보니까 무이자 판매를 하죠. 무이자 할부 판매요. 저기 밥솥 경우만 해도 그때 뭐 17개월이든가요? 24개월이면은 2년인데 하여튼 10몇 개월을 무이자 할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돈이 특히 이제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목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무이자 할부를 하니까 부담이 적죠. 나눠서 내면 되니까. 이것이 이제 홈쇼핑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물론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장점도 있겠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장점만 있을까요? 홈쇼핑이? 그렇죠. 저희 집만 해도 밥솥을 구입할 때 이 밥솥을 언제쯤 이렇게 홈쇼핑에서 판매를 할지 저희들이 원하는 제품을 판매를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판매 시기를 그렇죠.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서. 그러면은 그냥 이 제품이 나왔을 때 언제 사용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걸 대비해 가지고 구입을 해 놔야 되나요? 글쎄, 그건 바람직한 물품을 구매하는 방법이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사서 쟁여 놓아야 되나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판매 시기를 이제 잘 알 수 없다는 게 그런 게. 그래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홈쇼핑에 홈쇼핑에서 이제 파는 제품이 정말 가격이 싸다면은 혹시 개인이 다량으로 조금 개인이 볼 때 대량 한 개가 아니라 100개라든지 200개 정도로 구입을 해서
아니면은 뭐 한 20개라고 할까요? 20개 정도를 가전제품이라고 해야 되겠죠? 가전제품을 한 20개를 구입을 해서 그러면 정말 가격이 싸다면은 다른 사람에게 다시 또 재판매하는 일은 없는가? 이런 사람은 없는가? 예를 들어서 이제 밥솥이라고 할게요. 밥솥을 20대를 이제 구입을 했어요. 해서 만약 한 5만 원이나 10만 원쯤 5만 원을 이라고 합자. 5만 원을 더 덧붙여서 판매를 한다면은 그만큼 물론 이제 그것이 안 팔려서 재고로 남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이 이제 다 판다고 보면은 가격이 워낙 싸게 나와서 그러면 5만 원을 이제 그러니까 홈쇼핑에서 산 가격에서 5만 원을 더 붙여서 재판매를 해도 그래도 싸다면은 다른 사람이 구입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한다면은 이 이제 개인이 20대를 이제 산 사람도 이익이 남는 거고, 그리고 홈쇼핑에서 이렇게 대량으로 판매한 회사도 이익이 남는 거잖아요. 글쎄 이게 뭐 불법인지 가능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홈쇼핑의 가격이 좀 싸니까 가전제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생각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 적이 있을까요? 예. 자, 그리고 아무래도 뭐 인터넷이라든지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데 구입을 할 때, 이렇게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아무래도 연령대가 높은 분들, 뭐 60대, 70대, 80대 이런 분들은 구입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은 어려워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한테 한번 어디에서 어떻게 구입하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요, 가격 비교해가면서 제일 싼 거, 똑같은 상품이지만, 그래서,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대리점에 가서, 좀 싸게 파는 게 있어요. 의외로, 생각보다. 그런 것도 구입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냉장고 지난 여름에 망가져가지고 당장 대리점에 가서 사갖고 왔는데, 아니 글쎄 홈쇼핑에서 정말 싸게 팔더라고요. 그때는 기분이 확 잡쳐요. 저는 아들한테 임직원가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쿠팡으로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싸게 살 때는 기분이 좋고요. 어쩌다가 또 잘못 살 때는 굉장히 후회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주로 그 상표, 이것이 모델명이 봐가지고 그 모델이 어떤 모델인가 그걸 친구들한테 물어가지고 그 평가에 따라서 주로 구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격을 이제 비교를 해서 사죠. 저는 가전제품 구입할 때 주로 대리점에 가서 구입하는데, 그 인터넷으로 구입하면은 나중에 AS 받는다든가 사용 방법을 물어볼 데가 없어요. 대리점에 가서 구입하면은 거기 가서 물어볼 수 있거든. 조작 방법이라든가 또 나중에 AS를 받을 수 있다든가 그런 걸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인터넷보다는 대리점에 가가지고 사고 가지고 거기서 조작법 이런 것을 확인하고 삽니다. 어떤 때는 뭐 가끔 뭐 파리 싸는데, 그래서 저는 그 대리점 구입할 때 되게 지정을 합니다. 무슨 제품인데 어느 제품은 어느 대리점이 좋더라. 그래가지고 그 대리점에 가서 사기 때문에 이 고객이 그 단골이 되면은 바가지 쓰는 일이 좀 줄어들어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얘기 잘 들으셨나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이제 비싼 가격으로 샀다고 하면 억울한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예,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저도 조금 뭐 찾아보았는데요. 유튜브 채널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분이 그러니까 제조사, 유통사에서 다 그러니까 일을 해보았다는 분,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일을 해봤다는 분의 이제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 이분이 정리한 걸 보니까 참 고객이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싸게 언제 어디에서 싸게 구입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게 이분이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었습니다. 결론은 고객이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시기도 있고, 그리고 뭐 대리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제조사에서 행사를 할 때 싸게 가전제품을 내놓기도 하는데, 이것을 다 그때마다 시기가 다르고,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또 이게 판매 전략이 다르대요. 그래서 가전제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정리된 하나의 방법은 없다는 것이 이분의 얘기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제 밥솥을 좀 구입하려고 나서 이거 좀 비싸게 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정신 건강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너무 다른 사람보다 너무 엉뚱하게 비싸게 산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렇죠. 정신 건강에는 나쁜 일이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015B가 부릅니다. 하지만 나에겐 에어컨이 있지. 계획했던 일들 늦었죠. 이 봄 안에 끝나지 않는다. 어떡하지?
엉뚱말랄 라디오 이렇게 애청자 여러분들하고 가전제품 구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제가 오프닝에서 돈이 되는 방송, 엉뚱말랄 라디오지만은 돈이 되는 방송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돈이 된다기보다는 돈이 이렇게 뭐 그닥 돈이 되는 방송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돈이 되는 방송이 아니라 혹시라도 이제 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방송을 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인터넷을 이제 한 대, 두 대를 구입할 때는 그냥 인터넷에 최저가 검색을 해서 여기서 판매를 하는 것을 사는 게 유리하대요. 대량. 뭐 한 10대쯤이면 대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5대? 이럴 때 좀 숫자가 많을 때는 대리점에 가서 구입을 하면은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비인증점에서 구입할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구입을 했는데 제때에 배송이 안 되던지 이런 데서는 이런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어디에서 어떻게 구입하느냐를 누구든지 다 고민을 하는데 구입을 한 뒤에 정신 건강을 생각한다 한다면은 그냥 이것저것 너무 비교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내가 싸게 좀 구입했나 보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되려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신 건강까지 생각한다면은 아주 최저가로 구입을 하지 못했더라도 억울해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서대문 FM 뮤직안테나 서성훈의 엉뚱발랄 라디오입니다. 엉뚱발랄 라디오 재밌습니다. 예, 지른다고 하죠. 물건을 구입하는 걸 두고서 하는 얘기인데요. 지르고 나서 여러분들은 따지시나요? 지르고 나서 이렇게 너무 따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 건강을 생각한다면요. 엉발지기 서성훈이었습니다. 끝으로 타루의 세탁기를 들으며 오늘 방송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